안녕하세요. 차하준입니다. 여러분은 여유로운 남자는 언제 마음을 정할까?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인연의 과정에서 오해를 하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며 주변 사람들의 개입으로 인해 정작 원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길을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유로워 보이는 남자에게도 마음을 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달라집니다. 애매했던 관계를 하나씩 정리하고 더 이상 상대를 시험하거나 반응을 떠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향하는 사람에게 확실히 표현하죠. 오늘의 에피소드는 여유로운 남자가 단순히 누구를 선택했는지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흔들림과 갈등, 그리고 주변의 변수들을 지나 어떻게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지, 다른 입주자들의 관심과 진심이 행동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은 하트 시그널 5를 함께 보며 프로파일링의 관점에서 현재 장면에서 보이는 입주자들의 감정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근데 운전 진짜 잘해. 누가? 뭔가 오열이. 호열이? 오늘의 이야기는 심기가 불편한 우열님의 모습부터 시작을 합니다. 입주 첫날부터 서로가 1순위였던 우열님과 유경님은 흔들고 흔들리는 과정을 서로가 겪어가며 행운이 따라주었던 첫 공식 데이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시그널에 대한 진실을 유경님이 알게 되면서 관계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었습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음에도 미묘해져 버린 관계가 여행 전날 밤까지 진전되지 못했었지만 비행기와 크루즈 안에서 서로에 대해 알아간 두 사람이 대화를 통해 감정을 풀고 용기 덕에 만들어진 기회 속에서 관계가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회복되는 관계로 인한 기쁨도 잠시 도쿠시마 데이트를 두고 우열님과 유경님을 둘러싼 입주자들의 개입이 생기면서 여행이 끝나는 순간까지 두 사람은 접점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신호는 우열님도 느꼈었겠지만 결국 데이트를 함께하며 감정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고 시그널에 대한 오해로 인해 유경님의 감정이 흔들렸었다는 것을 모른 채 하루 사이에 관계가 뒤바뀌어버린 흐름을 겪었었던 우열님은 그동안 서로의 감정이 어떻게 흘러갔을지 파악할 수 없는 상황과 규리님과 서원님의 친밀한 관계를 보면서 규리님에 대한 호감을 정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우스로 귀가하는 길에도 유경님과 함께하지 못하자 뿔이 난 상태입니다. 다들 내일 뭐 해? 편하지만은 않은 분위기 속 규리님의 질문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일본 여행 초기 도쿠시마행 비행기를 탑승한 규리님은 이성적 텐션이 없다시피 한 성민님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좁은 비행기 안에서 우열님이 유경님에게 영화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유경보다 나를 선택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도쿠시마 데이트에서 대화를 하던 중 규리님이 우열님에게 영화 만약에 우리를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꺼냈었죠. 그런데 토요일에 돌아오면 영화는 못 보겠다. 왜? 언제까지야? 뭐가? 영화. 모르지? 왜 영화 못 보지? 이번 주에 보자며. 일요일에 보면 되지. 근데 영화 궁금해. 영화 볼까? 나도 뭐 없는데? 이렇게 선약을 유경님과 잡았었던 우열님은 규리님의 제안을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경님과의 약속이 잡히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면 신호는 내가 줄 테니 너가 먼저 영화 이야기를 꺼내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으로 우열님에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일본에서 다른 상대방과 데이트를 하며 유경님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확고해진 우열님은 서원님과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규리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죠. 그래서 분위기를 읽은 서원님이 규리님의 질문을 대신 우열님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우열님은 일본에서 접점이었었던 유경님과 주말 데이트를 하며 관계를 확실히 풀어나가고 싶었을 것이기 때문에 도쿠시마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지만 하우스에 도착하고 나서는 다를 것이다. 오히려 도쿠시마 여행이 유경에 대한 마음을 확고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됐으니까 이번 주말에 하는 유경과의 데이트에서는 도쿠시마에서보다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일념을 담아 더 열심히 더 재밌게 놀아야지. 각오를 다진 어투로 말을 하죠. 이 노래 좋아. 자, 그럼 유경님은 현재 어떤 마음일까요? 이야기는 도쿠시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도쿠시마에서는 우연인과 대화를 하며 하우스에서 미묘하게 흘러갔던 감정을 풀어갔고 데이트 신청을 재차받으며 우연님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결국 가위바위보에서 지며 우연님과 도쿠시마에서 데이트를 함께하진 못했죠. 그래서 전날 밤 주말 데이트를 제안했던 우연님의 마음이 도쿠시마에서 다른 상대방들과 데이트를 다녀오고 나서도 그대로인지 확인함과 동시에 나는 다른 상대방들과 데이트를 했었지만 그동안 너를 신경 쓰고 있었어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데이트 즐거웠나 보네. 소윤에 대한 감정이 커진 건 아니지 라는 마음을 담아 와, 몇 개를 시킨 거야? 지금 약간 소윤이 약간 의식하지. 저녁 안 먹었어? 먹었어. 와, 몇 개를 시킨 거야? 저녁 안 먹었어? 라는 말을 하며 우열님의 옆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질투하는 유경님을 보며 본인에 대한 관심도를 파악한 우열님도 소윤에게 마음이 있어서 음식을 이렇게 많이 시킨 게 아니야 라는 해명을 담아 먹었어. 먹었어 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대답을 들은 유경님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뭐 했어? 어디 갔어? 아, 너네 거기구나. 순수가. 여기 근처구나. 도쿠시마. 거기 가가지고 소풍 잡다니. 아, 맞아. 어머. 헐, 염색한 거구나. 짜잔. 둘 다 약간 색깔은 맞췄나? 아 색깔은 원래 이거 하나요. 아, 약간 손수건이 그거. 아니고 약간 그냥 고를 수 있었어. 맞아. 아 패턴만 살짝 다르게 하는 거구나. 예쁘지? 오, 이거는 괜찮은데? 괜찮지? 약간 그라데이션 느낌으로다가. 맞아. 귀엽네. 유경님은 우연인과 소윤님이 함께했던 데이트 코스를 본인이 함께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유경님의 반응을 반응이- 확인한 우연님은 이럴 거면 안 보여줬지. 아니야. 진짜 이럴 멋있어. 거면 가방에서 안 꺼냈지. 멋있어. 데이트 코스여서 만든 건데 이거 가지고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야? 라는 의도를 담아 이럴 거면 안 보여줬지 라는 말을 내뱉죠. 우열님의 의도를 파악한 유경님도 안도의 웃음을 터뜨립니다. 아까 얘도 춥다고 막 아프대. 감기 걸렸대. 계속 와. 왜 이거 뭐야? 야, 티내는 거야? 뭐야?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반지를 확인하게 되죠. 두개 맞지? 좀. 유경님의 속이 검게 타들어갑니다. 당장만 좀 이거 할게. 우열님은 도쿠시마에서의 여행이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아 생긴 분노와 본인을 선택해준 소윤님에 대한 고마움에 흘러가는 현재에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충동적으로 반지를 맞추었는데요. 아니 근데 나 지금 이거 뭐냐? 둘이 똑같은 반지를 끼고 있어. 유경님에게 마음을 전달했던 준현님은 반지를 확인한 유경님의 분위기를 살핀 뒤 우연님과 소윤님의 관계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반지를 통해 표면적으로 부각시켜 판을 흔들지만 우연님을 향한 유경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우열은 나와 규리에게 신경을 쓰고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어떤 마음으로 소윤과 반지를 맞춘 거지? 직접 물어보기에는 자존심이 상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유경님의 답답함을 아 우리 소풍샵에서 우연님이 별 의미 없어 라는 반응을 보여준 것으로 인해 해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거 그거다. 논란이야, 이거. 잠깐만 나 못 봤는데? 티 내네. 반지까지 낀다고? 우리도 오늘 반지를 껴? 껴버린다고? 반면 성민님에게 직진 중인 민주님은 우연님을 향한 유경님의 고백을 들으며 아픔을 공유했었기 때문에 우연님에게 적당히 열어둬라 라는 마음으로 눈치를 주죠. 아니 아니, 뭐 다른 것도 개가 아니고. 남았었어. 그리고 우연님의 반응에 서운했을 소윤님은 딱 2개가 남았었어 라며 반지를 맞춘 과정이 특별했음을 표현하고 그게 무슨 말이죠? 모두의 앞에서 표면적으로 진심을 내비치는 소윤님의 말에 흔들린 유경님이 아니 우열이 특별한 마음으로 반지를 맞췄다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게 무슨 말이죠? 라는 말을 내뱉게 됩니다. 반지를 반지. 그리고 유경님에게 마음이 있는 준현님과 성민님이 대놓고 반지까지 맞췄으면 우열이가 소윤에게 마음이 있네 라는 의미를 담아 리액션을 하죠. 이거는 강력하긴 하다. 달렸네. 우리 빨리 가서 우리도 다 넷이서 맞출까? 4개 남아있는데 좀 찾아보자. 그리고 화합을 중요시 생각하는 민주님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유경이 이대로 가다간 더 힘들어지겠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도 빨리 가서 넷이서 맞출까? 라며 반지에 대한 상징성을 희석시키는 쪽으로 분위기를 돌리죠. 그리고 유경님은 민주님의 말을 이어받아 소윤님이 만든 희소성을 재차 희석시키며 감정적인 충격을 완화시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자 용기를 내서 특별함을 표현했던 소윤님은 그 의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외감과 허탈함이 담긴 한숨을 내뱉게 되죠.
반지까지 낀다고? 수은님의 한숨을 본 민주님은 현재 성민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너희가 반지를 맞춰버린 순간 우리도 소외감을 느꼈어. 이로 인해 모두가 관계의 속도에 영향을 받게 되면 어쩔 거야? 라는 마음으로 반지까지 낀다고? 라는 말을 하죠. 이는 반지를 표면적으로 알린 수인님에게 불만을 전달함과 동시에 우열님에게 너도 뭐라고 말 좀 해봐 라는 신호를 준 것이기도 합니다. 할 말 없지. 할 말 없지. 그리고 흘러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우열님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본인의 마음을 내비칩니다. 사실 우열님은 반지를 통해 입주자들의 반응을 확인한 뒤로는 감정 해소가 끝나면서 아차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 반지를 빼게 되죠. 우열님의 반응을 통해 진심으로 반지를 맞춘 것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한 유경님이었지만 그동안 우열님을 향한 소윤님과 규리님의 관심을 봐왔었기 때문에 이 반지가 기폭제가 되어 우열과 잡았었던 데이트 약속을 확실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모두의 머리가 아파오고 있는 와중 서원님과 규리님이 합류를 하게 돼요. 어땠어 데이트? 방금 전의 일로 여자들 사이에서 완전히 녹아들지 못했다고 느꼈을 소연님은 규리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전날 우연님과 데이트를 했던 규리님이 서원님과 현재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대화의 물꼬를 틉니다. 흔들다리? 재밌었습니다. 흔들다리. 완전 흔들다리. 자연이가 찍고 왔어. 그리고 규리님의 대답을 들은 우연님은 서원님의 표정을 살피며 진위 여부를 파악하죠. 그동안 본인에게 감정을 표현해왔던 규리님과 전날에 데이트를 하며 편하지 않다 라고 다시 한번 느낀 우열님이지만 호감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인 서원님의 표정을 살핍니다. 이때부터가 우열님이 규리님에 대한 호감을 본격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한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갤러리 3,000장 추가됐어. 와, 3,000장? 그래서 규리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지 않는 흐름임에도 가면을 쓰고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며 상대방을 흔들고 반응을 확인하려는 정도가 영종도에서의 상황과 비교를 하면 거의 보이지 않다시피 하죠.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규리님과의 관계를 진전시킬 마음이 있었다면 유경님에게 보였던 모습처럼 규리님과 유경님의 성향 차이가 있다고 해도 가면을 쓰고 규리님을 흔드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합니다. 아 이거 과정이지. 장난이지. 과정이지. 흔들다리 잘 건너고 그리고 전망대 가서 야경. 엄청난 뷰를 보고 왔지. 근데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 미술관에서? 그래서 하나 둘 셋 모네. 아 뭐네 그거 이거. 디테일한 게 나 티가 나. 그냥 피의 여행이야. 그냥 피의 여행. 야, 경치 왜 이렇게 좋냐. 배고픈데? 네, 일본 진짜 알차다. 우열님은 규리님에게 우리가 완전히 더 가까워지고 나서의 모습도 있을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했었죠. 그것은 편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규리님은 지금이 내 모습인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죠. 실제로 규리님이 상대방을 이성으로 느끼고 설레어 할 때는 그 모습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우연님이 원했던 건 지금 규리님과 서원님의 대화 흐름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본인과 둘이 있을 때 보여주는 것이었죠. 편해지고 나서 상대방을 깊게 받아들이는 우연님의 성향상 규리님과의 관계는 호감 정도에서 멈춰있기 때문에 질투로 인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기보다 서원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왜 내 앞에선 보여주지 않았던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아왔던 우연님 입장에선 남자로서 서원님에게 밀렸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 더 큰 타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뭔가 먹어봐요. 가라앉은 우열님의 분위기를 눈치채는 규리님이 우열님의 시선을 가져오고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대화를 걸죠. 그런데 여기서 존댓말을 썼기 때문에 우열님의 기분은 더 다운이 됐을 겁니다. 뭐 먹어야 돼? 이거? 그렇게? 진짜? 알지? 그래서 우열님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우열님이 유경님에게서 등을 완전히 돌려버렸죠. 이때부터 우열님의 태도가 바뀝니다. 우열님이 이런 바디랭귀지를 보인 것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옆에서 흘러가고 있는 유경님과 다른 입주자들과의 대화도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어제 야끼토리보다 맛있을 수 없을 텐데.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우연님의 분위기가 풀리지 않았음을 느낀 규리님이 어제의 데이트를 언급해요.
그리고 소연님과 일로도 지친 유경님은 우열님이 옆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등을 돌리며 다른 관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자 뿔이 나는 상태입니다. 반면 우열님은 얘기 꺼내네. 지금 이 순간보다 너와 어제 했던 데이트가 더 좋았어 라는 의미를 담은 규리님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회복이 되어 여유가 생기게 되죠. 또 어제를 상기시키잖아 지금. 그리고 난 기준치가 너무 높아서 규리님 덕에 여유를 찾은 우열님은 어제 규리와의 데이트가 좋았고 최선을 다했다 라는 의미를 담은 말을 함으로써 남자로서 서원에게 지지 않았다 라는 프레임을 가져오고 주변을 흔들어요. 그리고 규리님은 서원님을 경쟁에서 이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우열님을 보고 역시 우열이 나에게 마음이 있구나 라는 확신이 생겨 웃음을 터뜨려요. 입만 너 받았구나. 근데 어제 우리 진짜 고급 진데 갔어. 그럼 소윤이 다시 반지로 격을. 그리고 서원님의 여유로운 태도를 확인한 우열님은 판을 흔들고자 하는 마음에 어제 우리 진짜 고급진 데 갔어 라는 말을 내뱉어요. 좋았겠네. 그런데 사실 서원님은 계속 참고 있던 거였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서원님이 타격을 받은 것을 표출합니다. 흘러가는 상황을 지켜보던 유경님은 어제 우리 진짜 고급진 데 갔어 라는 말이 세기가 되어 다시 한번 감정적인 타격을 받게 되죠. 이후 분위기를 읽은 우열님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본인이 씌웠던 고급진 곳이라는 프레임을 우리도 몰랐어. 거기가 그런 곳인 줄 몰라. 우리는 몰랐어 라는 말을 통해 서로가 마음이 커서 고급진 곳으로 갔던 게 아니야 라는 의도를 전달하며 해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규리님은 진짜 고급진 데 갔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사그라들기 시작했던 고양된 감정이 우열님의 해명으로 인해 완전히 가라앉게 돼요. 사실 어제는 알려주고 간 느낌은 아니었었는데. 그치. 그래서 규리님은 분위기가 다운된 서원님의 반응을 살핀 뒤 서원님의 표현에 적극적인 응답을 하죠. 어떡해. 이제 우열님은 소연님이 반지를 통해 보인 반응, 그리고 규리님이 서원님에게 한층 편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지켜보며 깨닫게 됩니다. 안 그래도 유경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마음의 방향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대로 가다간 이도저도 아니게 되고 나의 이미지만 더 나빠질 수 있겠다 라는 것이죠. 특히 규리님과 서원님의 관계가 조금씩 진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열님은 더 이상 규리님과의 관계를 애매하게 유지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결국 우열님은 도쿠시마에서의 흐름을 계기로 규리님, 소희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의 마음이 향하는 사람에게 온 에너지를 쏟아야겠다 라고 결심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혼동스러운 상황 속 서로를 향한 마음을 품은 우연님과 유경님은 하우스로 복귀를 합니다. 그러나 우연님은 주방에서 유경님을 의식했지만 따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유경님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지 못했고 주방에 성민님이 있었기 때문에 선뜻 타이밍을 잡지 못합니다. 잡아줄게. 유통기한이 지난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유경님은 주말 데이트가 다가왔음에도 일정을 확실히 잡지 않는 우연님의 반응을 살피며 답답한 마음을 추스리죠. 그리고 여행 전날 밤 했던 각오를 떠올립니다. 가시밭길도 다 걸어가 보자. 이렇게 유경님은 용기를 내며 발걸음을 옮겼지만 주변을 다시금 살피게 되는데요. 여행 전날 밤 흐름을 바꾸기 위해 우연님께 다가갔었지만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핀 뒤 결심을 다잡은 유경님은 대화를 하기 위해 우열님에게로 향하죠. 지금 정리 중인 거지 그냥? 유경님이 지금 대화 가능해? 라는 의도를 담아 우열님에게 말을 건넵니다. 정리? 다 했어? 그 기색을 읽은 우열님도 기대하는 듯한 표정을 숨기지 않죠. 이 순간 유경님은 이렇게 눈치를 줬는데 먼저 표현해주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기대하는 듯한 우열님의 표정을 확인했기에 겨우 둘만이 남게 된 이 틈에서 기회를 살리고 싶었을 거예요. 내일? 그리고 그동안 수차례 영화 데이트 제안을 하며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우열님은 이번만큼은 방해받고 싶지 않다 라는 마음으로 속삭이듯이 영화 볼까? 라고 즉답을 하게 되죠. 우열님도 계속해서 주변을 맴도는 유경님의 마음을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용기를 내며 다가와주고 이야기를 꺼낸 유경님에게 고마운 마음이 정말 컸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데이트에서는 정말 솔직한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라는 다짐을 이때부터 했을 수가 있습니다.
선점했어. 만약에 우리 있어? 엄청 많아. 아직 많네. 드디어 두 사람의 영화 데이트가 잡히게 됐죠. 그러나 들뜬 두 사람으로 인해 주변이 흔들리게 됩니다. 뒤늦게 매기녀로 합류한 소윤님은 표면적으로 서원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규리님이 우연님에게 어느 정도의 마음을 품었는지는 알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우연님과 유경님이 데이트 일정을 잡은 것을 규리님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이때? 냉장은 돼 있어. 이 순간 우연님과 일본에서 추억을 쌓았던 소윤님은 마음속에 커다란 돌덩이가 굴러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샀어? 응. 알았구나. 뭐 먹었어? 카페. 그러면 점심을 먹고 보고.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을까? 코스가 거의 왜냐면 그냥 커피 지금 우열님은 유경님과의 관계가 진전되고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도쿠시마 여행을 통해 유경에게 집중해야겠다 라는 방향성을 정한 것도 있지만 옆에 있는 남자 입주자인 서원님이 유경님에게 호감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열님은 유경님에게 마음을 표현한 경쟁자인 준현님과 성민님 앞에서는 유경님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거나 관계가 진전되는 상황을 보이는 것을 조심하는 듯한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곤 했었는데요. 이는 경쟁자에게 심리적인 정보를 주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긴장감과 피로감을 만들지 않기 위해 경쟁 상황을 관리하는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리님에게는 유경에게 신경을 쏟고 있다는 것을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마음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죠. 먹으면서 먹어도 되잖아 사실. 거침없이 그래. 얘기를 하네. 쏙닥쏙닥 안 되고. 우리 여기서 정하자. 그러자 분위기를 살피며 규리님의 옆에 머물러 있던 서원님이 우리도 여기서 정하자 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는 규리님의 마음이 향하는 우연님에 대해 경쟁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을 서원님 입장에서 규리님이 우연님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주방으로 내려온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을 규리님의 자존심을 배려하여 민망하지 않도록 우리도 일정 이야기하는 중이야 라는 대화 주제를 만들고 우연님에게 향했던 규리님의 시선을 본인에게 돌리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 용산? 오 가까이 왔어. 어떡해? 지금 말 못해. 2대2니까. 과제 그러자 우열님은 굳은 표정으로 가서 얘기하자 라는 말을 하죠. 이때 우열님이 규리님을 의식했다면 함께 이야기하며 상황을 애매하게 유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행동을 했죠. 이 선택을 통해 현재 내가 집중하고 싶은 사람은 유경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 유경님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며 우열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불편해 불편해. 바로 옆에서 굳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용산? 근처? 아니 근데 상관없어. 차 타. 근데 교통 좀 편리한 데로 그치? 가자. 나 하고 싶은 걸 좀 적어놓긴 했어. 영화. 영화 관에서 보고 싶긴 한데. 관에서 봐도 돼. 그러니까. 관에서 보면 되지 않아? 그리고 서원님이 영화관에서 보고 싶긴 한데 라고 말하자 규리님은 평소보다 높은 텐션을 보입니다. 규리님은 앞서 우열님에게 영화관 데이트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서원님의 제안은 규리님에게 감정적으로 위안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연님과 유경님이 바로 옆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죠. 따라서 규리님의 반응은 나도 괜찮다, 나 역시 즐겁게 데이트를 준비하고 있다 라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려는 자기 보호적인 반응이 함께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똑같은 거 같아. 알고 보면 똑같아. 용산. 이거 더해. 용산. 뭔 소리야? 너무 붐비고 그러면 차라리 그 영화관만 있는 데만 한 2시 반쯤 들어오고 싶어? 여기 집에? 들어왔다 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응. 난 안 들어오고 싶어. 그거 아직 하나? 구현님 나오는 그. 지금 그 고교환 배우님 나오는 영화 뭐지?
만약에 우리? 응. 나 그거 보고 싶어. 근데 빨리 영화 지금 내려갈까봐 지금 두려워. 나는 그만 말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저번 주에 봤을 때는 하고 있었어. 그래 나 그거 진짜 보고 싶어. 나도. 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잖아. 와, 나 거의 영화관에서 보는 로맨스 영화는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진짜로? 난 잘 안 봤었거든. 규리님은 난 잘 안 봤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서원님에게는 원래 내가 좋아하는 장르가 아닌데 너와 함께 보는 거라 의미가 있어 라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이 대화는 우열님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언을 서원님에게 말하는 형식을 빌린 간접적인 자기 노출에 더 가깝다고 봤어요. 규리님은 직접 우열님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나는 원래 로맨스 영화를 거의 보지 않는 사람이야. 그리고 누군가에게 영화를 같이 보자고 쉽게 제안하는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도 너와는 그 영화를 함께 보고 싶었을 만큼 그 제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대화의 핵심은 영화가 아닙니다. 규리님은 우연님에게 했던 영화 데이트 제안이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걸 최대한 본 쪽으로 귀가 다 하고. 사방으로 열려. 대화를 듣고 있던 우연님이 두 눈을 질끈 감습니다. 이는 규리님에 대한 마음이 다시 생겨서 선택을 후회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이 규리님과 서원님에게 미친 감정적인 영향을 인식해 죄책감과 피곤함을 느껴 보이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다. 그리고 준현님이 흐름을 살피기 위해 1층으로 내려오자 안녕하세요. 컵이 어딨지? 왜 저래? 카레요? 카레? 컵. 서원님과 규리님의 시선이 준현님에게 향합니다. 그 전까지는 서로의 감정을 알고 있는 네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서로를 의식하며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찰자에 가까운 위치에 준현님이 합류하면서 대화의 중심은 관계를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에서 자연스러운 집단 대화로 옮겨갑니다. 즉 규리님과 서원님이 우연님과 유경님을 의식하며 만들어졌던 감정의 흐름이 끊기게 된 것이죠. 이를 느낀 두 사람은 1층 거실로 향하자는 말을 합니다. 들고 올게. 검색할 수 있게. 아이고. 다리 아파요. 의도적으로 안 쳐다본다. 저 내가 먹던 거 봐. 잠시만. 그런데 규리님은 서원님을 거실에 둔 채 컵을 명분 삼아 주방으로 다시 향하게 되죠. 그거는 그거야. 그냥 하나 이렇게 속뼈처럼 돼 있는 건가? 그게 없을까? 간마개가? 커플 자리. 거기서 보려고? 올라와서 봐. 규리님은 우열님의 마음이 자신이 아닌 유경님에게 향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감정은 아직 그 현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열은 정말 마음을 정한 걸까? 두 사람의 관계는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발전한 걸까? 방금 전의 흐름으로 인해 두 사람은 영향을 받았을까? 라는 확인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쉽게 놓지 못해서 나를 제외한 두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가까운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런 데서 봐 아니면은 가운데서 봐? 나는 보통 가운데서 보지. 근데 그거 알아? 아, 눈썹이 가만히 있질 않네. 장난치네 이제 서로. 됐다. 와. 아 이게 무슨 상황이야. 오늘 사갈라 그랬어? 나 지금 좀 사게. 배고파서? 그리고 틈이 없다고 느낀 규리님은 전과는 달리 별다른 리액션을 취하지 않은 채 자리를 벗어납니다. 나도 근데 핸드폰 없는데 갖고 와도 돼? 그럼. 그럼. 아니야. 서원님의 속은 언제까지 타들어가기만 할까요? 우연님과 유경님을 둘러싼 흐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붓기를 뺄 거면 붓기를 채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좀 겨우 채울까? 둘만 남은 두 사람이 가득 채운 다음에 티키타카를 하며 나만 빼고. 이야기의 꽃을 피우던 중 바보. 나는 이거. 뭐해? 수은님이 뭐 먹을지 다가옵니다. 고민은 하고 있었어. 뭐 먹을지? 이거 스카프 어떡할까? 저거 들고 왔어. 저거를 좀. 그리고 소연님은 도쿠시마에서 둘만의 연결고리였던 스카프를 보여주며 과거를 상기시키고 이거 스카프 어떡할까? 걸어놓을까 밖에? 라고 묻습니다. 소연님은 우연님의 반응을 통해
이 추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고 자신에 대한 우연님의 감정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어디다? 어? 널어두자고? 어디다 그 계단 사이에 널어둘까? 하지만 우연님은 감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죠. 계단 사이에 널어둘까? 라고 말하며 둘만의 추억으로 인식되었던 스카프를 공동체의 물건으로 재정의했습니다. 추억은 인정하지만 현재의 관계로 이어지는 의미는 부여하지 않은 것이죠. 우연님은 유경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선택했습니다. 계단 사이에? 2층이랑 1층 계단 사이. 사람들 있는데 들어온 거야. 나도 좀 이따 짐 정리할 때 빼게. 좋아. 그리고 뒤돌아서는 소연님에게 감정적인 대화로 이어가진 않지만 나도 좀 이따 짐 정리할 때 빼게 라며 이 대화를 무시하고 끝내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지금 움직일 생각은 없어 라는 의미를 담아 답변합니다. 나 해봤거든. 방에서 혼자. 아니 이뻐. 우연님은 유경님을 바라보며 해봤거든 방에서 혼자 예뻐 라고 말하죠. 추억을 재차 인정하며 이 대화를 듣고 있을 소연님을 배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유경님과 공유하며 공개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현재 관계에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우연님의 심리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나 너무 부럽더라. 그리고 상황을 지켜보던 유경님은 우연님과 소연님이 함께한 추억에 대해 나도 도쿠시마에서 추억 같이 만들고 싶었는데 라는 의미를 담아 나 너무 부럽더라 라며 아쉬움과 질투를 솔직하게 표현하죠. 유경님과 같은 마음이었던 우연님은 유경님의 솔직한 고백에 표정을 숨기지 못하며 감정적인 동요를 보입니다. 이 직선적인 표현이 우연님에게는 정말 크게 다가왔을 거예요. 여기다가? 한숨을 내쉰 뒤 스카프를 계단 사이에 걸어두며 여기다가? 라고 혼잣말을 내뱉는 소연님의 모습은 자신이 기대했던 관계와 우연님이 생각하는 현재의 관계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어떡해. 소연님은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얼굴을 묻어보지만 우연님과 함께 했던 일본 데이트의 추억이 떠오르게 돼요. 나도 뭐. 그래, 하나씩. 여기다 끓여? 좀 큰 게 낫겠지? 너네 비밀스럽게 뭐해? 우연님을 떠올리며 1층으로 내려온 소연님은 사이좋게 라면을 끓이려는 두 사람을 보며 소외감과 서운함을 느끼게 되고 그 감정을 너네 비밀스럽게 뭐해? 라는 말로 표출합니다. 어머나. 라면 먹어요. 라면 먹. 라면? 이때 유경님은 우연님의 선택들로 인해 만족감과 안정감을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를 숨기지 않고 싶었을 것이고 둘만의 시간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겁니다. 그래서 소연님의 퉁명스러운 반응에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라면 먹어요 라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하죠. 라면 먹자. 혹시 정수물로 끓이세요? 근데 나 라면 진짜 잘 끓여. 아 진짜? 그러나 소연님은 우연님과 유경님만의 분위기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지 못하면서 소외감과 질투심을 동시에 느끼게 돼요.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둘만의 공간을 그대로 두기 어려웠고 결국 내가 자체적인 트라우마가 있어. 그래서 끝 써야지. 라면 끓일 것 같은데 먹을 사람? 진짜? 나도 조리하고 싶은데. 나는 괜찮아. 2개라 했나? 근데 점점 내려오는데 뭐. 다른 입주자들을 주방으로 불러오며 우연님과 유경님만의 분위기를 집단의 분위기로 전환시킵니다. 5개는 충분할 것 같은데? 5개. 좋아. 이로 인해 감정이 해소된 소연님은 표정이 풀리고 근데 있으면 다 먹어. 힘겹게 만들어진 둘만의 시간을 방해받은 우연님과 유경님은 불편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게 됩니다. 서원이가 잘 끓인대. 내가 해도 되나? 응, 너가 해. 아니면 한 명은 스파게티하고 한 명은 신라면 하는 거. 우리 둘이 하자. 응, 뭘 그래. 오케이. 나 신라면 할래. 이후 남자 입주자들이 라면을 끓이는 동안 유경님과 소연님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하게 돼요. 그리고 소연님이 먼저 입을 열게 됩니다. 다들 내일 뭐해? 아이고. 저 내일 나갈 것 같긴 해요. 어디? 소연님은 이미 두 사람에게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디? 라고 다시 물은 것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기보다 유경님의 심리를 흔들어 기회를 만들고 두 사람의 관계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너무 불편해. 약속. 약속? 너무 불편해. 난처하다. 막 자랑할 수도 없잖아. 오늘은 뭐 반면 유경님은 방금 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질문의 의도를 직감하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 말을 흐린 뒤 자리를 벗어납니다. 즉 소윤님은 확인하려 했고 유경님은 더 이상 감정적인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둔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열님은 그동안 이어져 왔던 규리님, 소희님과의 애매한 관계를 마음속에서 혼자 정리한 뒤 자신의 마음이 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유경님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열님에 대한 마음으로 가시밭길을 걸어가 보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죠.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강렬하게 품은 채 주말 데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어떠셨나요?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누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누가 이어졌는지와 같은 결과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 또한 소중하죠. 이전까지 에피소드에서 우열님은 표면적으로는 호감이 있었던 규리님과의 관계를 흘러가도록 두었고 현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며 소윤님과 도쿠시마에서 추억을 만들었었죠. 유경님을 향한 마음이 처음부터 확실했음에도 모두의 앞에서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서로에게 닿기까지는 흔들림과 갈등, 오해와 선택의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좋아하는 감정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한 사람의 용기만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각자의 흔들림을 지나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상대방을 알아가면서 왜 이렇게 돌아가야 할까? 왜 이런 오해들이 생길까?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시간들은 서로를 힘들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상대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싶은지를 깨닫게 해주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흔들림이 있었기에 자신의 마음을 알게 되고 갈등이 있었기에 선택의 의미를 알게 되며 상처가 있었기에 상대방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에피소드가 바로 그 과정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우연님은 관계의 얽힘을 혼자 정리하고 유경님을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행동을 통해 본인의 진심을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정한 것이죠. 두 사람의 용기가 만나 관계가 진전되었지만 아직 사랑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기로 결심한 순간 그때부터 사랑은 비로소 같은 방향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랑은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는 두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림과 유혹, 그리고 수많은 선택 속에서도 한 사람을 선택하려는 용기. 저는 그 용기가 모였을 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계속 서로를 향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서로를 생각했음에도 진전되지 않던 관계의 방향성이 잡히는 모습을 우연님과 유경님의 주말 데이트가 잡히는 과정을 통해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말로 우연님과 유경님이 서로에게 드러내지 않았던 진심 어린 마음을 고백하는 순간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제가 생방송을 10성화까지 보았는데 하트 시그널 5가 완결까지 이제 2화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 명의 시청자로서 몰입해서 보았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좋은 작품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제 채널을 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댓글 덕분입니다. 제 채널을 유지시키는 원동력이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한 시간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